순자는 숙취 해소제를 모두가 보는 앞에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장면이 정말로 순자의 지극한 정성으로 보이십니까?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상대를 위한다면 가장 민망해하고 소중한 마음의 표시를요, 이렇게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증거품으로 내세우진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순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건 영수의 마음이 아니라 그를 굴복하고 소유했다는 승리의 전리품이 아닐까요? 이러한 비극적인 오해는 왜 나는 솔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프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반복이 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과 소욕이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중히 만들어야 될 관계를 파괴하는 걸까요? 어쩌면 이것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가진 나 자신을 더 사랑할 때, 상대조차도 도구로 이용할 때 벌어지는 일이 아닐까요? 자, 그럼 과거 삼식기 순자님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던 함께 비교해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저번 시간에 나는 솔로가 방영이 된 후 순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영수의 1순위가 자신이라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생각하고 있어요. 영수의 1순위가 영자였다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해서 자동으로 순자가 1순위가 되는 건 아닌데 말이죠. 이번 방송을 보면서 특히 저는 어쩌면 영수가 그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최종 선택이나 연애를 할 때. 그래서 뭐 옥순도 그렇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알아보면서도 영자가 아니면은 영수가 밖에 나가서 현재 커플이 될 사람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영자와 영식과의 관계도 상당히 후반부 예고편도 그렇고 불안한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영자는 영식이 자신에게 믿음을 주는 한 그 선택을 바꾸지 않을 것 같다고 봤는데, 만약에 영식이 그 선택을 바꾸게 된다면 영자도 더 이상 영식에게 집중할 이유는 없죠. 영자가 영수를 밀어낸 가장 큰 이유는 영식이 자신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이지, 정말로 영수가 남자를 안 느껴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순자는 너무 당연하게 지금 굴고 있습니다. 마치 영수에게 빚을 진 것처럼 말이죠. 너는 나한테 빚을 줬기 때문에 너가 나를 좋아하는 건 당연해야 돼라고 하는 태도가 영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금 비판받는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 순자와 가장 유사한 행동을 보였던 이정기수의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왜 순자가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누구다? 나는 솔로 29기 영자님입니다. 자, 당시에 상철과 데이트를 하면서 거의 마치 상철과 자신이 잘 되는 것이 당연하거나 아니면 상철이 너가 나를 좋아하는 것이 거의 당연하다듯이 이제 굴었죠. 대표적으로 29기 4화 때인가 5화 때 곰돌이 6화 때군요. 자, 곰돌이 데이트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저는 꾸준히 29기에 대해서 리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상철이 영자를 좋아할 의무는 없다. 영자는 계속해서 지금 프레임을 씌워서 뭐 곰돌이도 하고 네컷사인도 찍고 하면서 상철과 계속 잘 되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지만, 그거는 영자의 입장인 거고, 상철이 비록 매너가 없게 슈퍼데이트를 옥순에게 매너 없게 쓰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철이 이제는 옥순 안 알아보고 영자만 알아볼 거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데이트 선택이나 그 이후에 뭐 영자와 대화를 하거나 인터뷰 때도 마찬가지로 상철은 그 당시에 계속해서 영자가 아닌 옥순을 얘기했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 30기 순자가 처한 상황이 29기 영자가 하고 있는 실수랑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고, 내가 이렇게까지 너에게 마음을 썼고, 내가 이렇게까지 널 좋아하니까 당연히 너는 나를 좋아해야 돼라고 하는,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이 의무 혹은 확실시 되고 확정이 되고 상대방 또한 나를 좋아하는 것이 확정해야 되는데 너는 왜 그걸 확정하지 않니?라고 역으로 이제 빚을 보채듯이 상대방을 쪼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방은 마음이 확실시 되지도 않고 이 사람보다 더 끌리는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매달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지 않을까요? 29기도 영자가 보채면 보챌수록 상철은 조금씩 마음이 영자에게 오히려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옥순 등 다른 사람에게 튀어버리는 상황처럼 말이죠. 그렇게 두 사람 모두가 29기 영자도 그렇고 30기 순자도 그렇고 내가 상대방을 좋아한다는 것이 상대방 또한 나를 좋아하는 것으로 연결되진 않는다. 그렇게 되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을 강요하게 되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떠나갈 수 있다는, 간단하면서도 그러나 내심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진리를 어떻게든 안 보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자, 그러면 왜 두 사람 모두 29기 영자도 그렇고 30기 순자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그녀가 상당히 조급해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조급해야 한다는 거는 늘 그래요. 저도 되게 예전에 연애할 때도 그렇고 많이 조급했는데, 그 조급함의 본질은 내 욕망을 빨리 채우겠다는 거예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우선시하게 우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이 사람이 좋고 마음에 드니까 빨리 확정을 지어서 이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 조급함이 되고, 그 조급함은 처음에 내가 이 사람을 마음에 들었던 그 좋아함의 그 감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두 가지 감정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지금 순자처럼
좋아하는 감정보다 소유하려는 욕망이, 가지고 싶은 그 탐욕이 더 커지게 되고, 그 탐욕이 결국 상대방이 행동 반경을 좁히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행동이 있으면 들들들 볶아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 빨리 들으려고 하고, 내 궁금증이나 그런 것들 빨리 해소하려고 하고, 빨리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점점 상대방에겐 압박으로 느껴지고 강요로 느껴지고, 오히려 더 탈출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다고 변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조급함은 실제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좋아한다? 혹은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라기보다, 이렇게 훤칠하고 멋있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내 옆에 두고 나의 소유로 두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마음도 부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순자가 계속해서 옥순과 비교를 한다거나, 네, 이번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그 숙주 해소제 사건이죠. 자, 그것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둔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목적은, 저는 순자가 정말로 나는 영수가 좋아, 영수에게 집중하고 싶어가 아니라, 얘는 내 거고 건들지 마의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은 실제로는 영수와 내가 함께 행복하게 지내겠다라기보다, 영수가 너가 어떤 감정을 갖든, 너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황이든, 그리고 나의 행동들이 영수 너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소유하고 그러면 좋게 라고 자기 탐욕에 눈이 먼 게 아닐까. 즉 궁극적으로 순자가 추구하는 거는 영수가 아니라 그런 영수를 소유하고 갖게 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순자는 집요하게 영수가 자신의 뜻대로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게끔 계속해서 유도합니다. 이번 숙취해소제를 탁 갖다 놔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근히 자신이 영수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히거나, 계속해서 순자는 숙취해소제 나만 받았냐, 나만 줬냐에 강조를 하면서, 처음에 어느 순간 서로가 마음에 대해서 확인하고 함께 뭘 하면 좋을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나와 이 사람이 맞고 무엇을 하면 행복한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닌,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만 감정을 표현하는지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지, 내가 특별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팔려버린 거죠.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자신이 영수에 대한 감정이 뭔지를 까먹어버리고 어느 순간 영수를 소유함으로써 나를 입증하겠다는 생각으로 도치 혹은 전도가 된 거죠. 그렇게 순자는 점점 더 조급해지고 점점점 영수에게 다른 선택지 자체를 없애려고 할 겁니다. 그저 그 사람과 함께 있어서 좋다, 즐겁다. 원래 처음에 2%에 나왔던 그 목표는 이제 홀랑 까먹고, 자기도 모르게 복싱 경투장에 올라가서 상대편에 이제 옥순이 있어. 이제 후려야 돼. 후려서 이겨야 돼. 쟤를 이제 KO 시켜야 돼. 쟤를 제껴야 돼로 변질이 된 거죠. 그럼 옥순을 이제 후리고, 그 다음에 영자를 후리고, 자, 그 다음에 현숙을 후리면 그녀의 이 복싱이 끝이 날까요? 아니요. 최종적으로는 그녀의 결투장 맞은편에 마지막 보스가 올라올 겁니다. 바로 영수죠.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순자가 정말로 영수를 좋아한다기보다, 영수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영수가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곧 영수를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얘는 왜 자꾸 내 뜻대로 안 움직여? 내가 패배하는 기분이 드네? 어느 순간 순자는 정말 좋아하고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함께 가까워지는 그 과정을 이제 홀랑 까먹고,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그 원초적인 감정인 질투에 사로잡혔고, 역설적에게도 그 질투가 여성들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수에게도 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되게 독특한, 제 말이 좀 독특하게 들리실 분 있어요. 정신분석에서는 약간 조금 흔한 개념이긴 한데, 실제로 순자가 궁극적으로 질투하고 있는 대상은 저는 영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수가 다른 여자들에게 인기를 받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더 좋아하는가가 하나의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 더 커야 돼. 그것이 곧 나의 승리야라고 어느 순간 이게 변질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순자와 영수와의 대화를 계속해서 보면, 순자는 얘가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얘가 나한테만 선물을 줬는지 다른 사람한테는 선물을 줬는지, 그리고 동시에 순자도 마찬가지로 상철과 대화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자신의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그 영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설적인 거예요. 순자가 욕망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순자는 영수를 견디지 못할 거예요. 만약에 영수가 정말로 순자에게 사랑에 빠지잖아요? 정말로 순자가 오케이 할까요?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긴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되는 순간 순자는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칠 거예요. 궁극적으로 순자가 원하는 거는 영수를 얻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바로 영수를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순자가 진짜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단계는 바로 이 이기고 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패배하는 거예요. 모든 잘 되는 그 커플들의 케이스를 보세요.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까?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죠. 가령 나는 솔로 2단계 옥수님을 비롯해서 현재 커플이 됐거나 잘 되는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 미킴과 순자도 그렇고, 왜 미킴 아저씨랑 지금 28기 순자랑 서로 왜 마음이 통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사람 모두 라이브 방송이나 본방 때 말을 이제 함부로 했고, 대중들한테 탈탈탈 털렸고, 거기서 어쩌면 대중들이 좀 과한 면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반성을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성을 했다는 점에서 똑같이 막말을 했던 두 사람의 처지가 동병상련이 되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가까워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저희 현재까지 두 사람이 맺어지게 된 추측이거든요. 즉
현재 커플이 되었거나 잘 되는 사람들은 28기 영자님을 비롯해서요, 영철님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영자님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두 분 모두가 조금 이제 유산이라고나 아픔을 겪기도 했고요. 이와 같이 잘 되는 커플들은 이미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상대를 이겨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패배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제가 늘 얘기하고 있는 자기 포기와 비슷합니다. 내가 포기한 만큼 그 상대방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순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는 건 아닐까요? 마치 매트릭스2의 이 스미스 요원이 계속 말하는 게 있죠. 영어로 이제 미라고 하는데 나.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나로 차 있어라고 하고, 또 바이러스처럼 다른 프로그램들이나 개체를 이제 감염시켜서 또 다른 자기 자신으로 만드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순자가 하고 있는 건 이 스미스 요원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온통 세상이 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영수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고 영수조차도 또 다른 순자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심산이 무한한 경쟁의 욕구를 일으키고 역설적으로 영수를 배제시키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순자의 사랑이 지금처럼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패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영수가 내가 아닌 옥순이나 영자를 좋아하더라도 나는 그런 영수도 좋아 라고 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그 사랑이 순자의 그 자세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처럼 영수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영수가 아닌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고, 영수조차도 하나의 자신을 좋아하기 위한 도구로 쓴다는 점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29기 영자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상철을 가둬두었죠. 정말 상철을 좋아한 것이 아닌 상철이 옥순에게 가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하여 묶어놓는다의 개념이 더 가깝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기수에서 오직을 오지게 먹었던 민박 13기 국화도 비슷합니다. 결국 국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누리는 거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경수라든가 영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나를 좋아하는 걸 보면서 그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즉 타인보다 자신을 우선시하기 여기는 그 태도 때문에 국화는 데이트도 하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결국 그 끝에서는 사랑이 아닌 홀로 나가는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누군가가 또 질문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우리 29기 옥순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29기 옥순과 영수의 사례는요, 옥순이 잘했다기보다 영수가 마지막에 가서 개과천선을 하거나 아니면 대호각성을 해서 그런 옥순의 과거라도 내가 포용하겠다 하는 자세로 덤벼들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30기 순자에게 요구하는 자세 또한 어떻게 보면 29기 영수와 유사하기도 해요. 초반에는 온갖 짜치는 잘난 척으로 욕을 흠씬 먹었다가 후반부 가서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라이브 방송 때도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더 드린 말씀 없습니다 하면서 바로 고개를 팍 숙여버리는 상당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측면이 저는 이번 두 사람의 29기 옥순과 영수가 맺어지게 된 이유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순자는 아직 보채고 떼쓰고 빚달라고만 할 뿐 사랑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과자를 자기 입에 먼저 넣으려고 하는, 마시멜로라고 하는 것을 먼저 넣으려고 하는 어린아이처럼 아직은 그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지점입니다. 그렇기에 영수를 사랑하고자 본인에 대한 사랑을, 집착을 조금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현재 제가 순자를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누군가 그럼 또 옥순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옥순 그 청정기도 숨기고 영수가 준 선물도 숨기고 여러모로 좀 재평가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옥순이 숙취 해소제를 숨긴 이유는 순자를 배려해서라기보다는요, 그거를 똑같이 까놓고 보여준 순간 영수의 눈에 순자나 너나 똑같은 여자라고 보이는 것이 더 무섭기 때문에 옥순은 숨길 게 아닐까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리 옥순 자기소개 때도 그렇고, 이화 때 자기소개 때 존경받을 남자라고 하는 드립을 딱 찍고, 무엇보다 옥순은요, 아무리 잘 쳐봐야 중간 이상으로 갈 수가 없는 행동을 했어요. 바로 언제다? 3화 때 그리고 4화 때 영철에게 대놓고 거실에서 꼽을 주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린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옥순이 영철과 데이트를 하고 난 후에 순자보다 자신이 대화 시간이 짧았다는 걸 알고 빡이 치죠. 그리고 그 나서 이후에 거실에서 대화를 하면서 옥순이 영철에게 대놓고 꼽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혼잣말이요? 뭘 그렇게 쭈글쭈글 하면서,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뭐 그게 남자야? 뭘 그렇게 말 못해? 라고 하면서 대놓고 막 갈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기반으로 봤을 때 옥순이 정말로 순자를 배려한다기보다 순자랑 부딪히는 게 싫을 뿐더러, 그리고 영철에게서 한번 패배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영수에게서 승리했다고 하는 그 감정을 누리는 것이 옥순의 진짜 목적이 아닐까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옥순은 영수 앞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저는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초반에 너무 짜치는 모습을 존경받을 남자라고 자기소개할 때도 말을 했고 이후에 영철을 갈구는 것도 아주 시원하게 갈궈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저는 영수가 그 초반에 나왔던 그 장면에서 예고편에 나오는 장면에서 영수가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요 장면인데 우선은 발이 이제 속도가 늦춰지지 않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앞에서 멈추거나 멈게 해야 되는데 그냥 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 봐서는 순자이지 않을까 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후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영식도 마찬가지로 네, 이런 식으로 획 지나가 버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식이 다른 사람이라고 보고 있긴 해요. 느낌은 영숙 같긴 한데 네, 왜냐면 4화 때 영숙이랑 영식이랑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서 정숙과는 아예 지금 영식이 얽힌 게 없죠. 그래서 영숙이지 않을까 한 번쯤 대화해보고 싶다. 플러스 영자의 이런저런 태도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영숙에게 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현재까지 저의 생각인데 근데 이건 또 모르죠. 왜냐면 또 제작진이 숨겨왔던 장면을 또 풀면서 알고 보니까 정숙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판도가 어그러지고 있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영수도 걸음이 느려지지 않는 거 봐서 옥순을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옥순을 이제 슬쩍 본 이유는 좀 미안할 수도 있고 자기를 계속 골라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현재까지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것도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워낙 변수가 많은 게 이 나는 솔로라서 네, 요거는 이번에 6화 때 현숙이 영수를 이제 고르는 장면인데요. 자, 이때처럼 목적지 안에 가까워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발걸음이 느려지고 몸의 방향이 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조금 영수의 이 느낌은 이제 계속 몸을 이제 가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머리는 이제 따로 노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수가 순자를 택할 것 같긴 해요. 지금 와서 영자를 택하기에는 이게 6화 때 나왔어야 돼요. 영식이 영자를 선택하지 않고 영자가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난 붕 떠버렸네? 그때 그걸 알고 영수가 치고 들어가는 형태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수가 통수를 쳐서 남PD한테는 A라고 얘기해놓고는 순자라고 얘기해놓고는 영자를 고르고 있는 사태가 아닌 이상 영수는 순자를 고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영자랑 영수랑 그러면 지금처럼 영식이 이제 통수를 치고 다른 사람한테 가면 둘이 잘 될 것 같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다음 화 또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미방문인 추가로 풀리거나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순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순자가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 우리 삶에서도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내놔 라고 독촉하는 순간 관계는 사랑이 아닌 채권, 채무회장이 되어버리는 게 아닐까요?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은 사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닌 내 욕망을 채우느라 동시에 그 욕망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이지 않을까요? 진정한 관계의 시작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상대에게 패배하는 것, 자기 포기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가 비워진 만큼만 상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로 꽉 차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상대가 들어올 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는 과정을 거치고 있나요? 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또 매번 눌러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동영상은 아마 크게 총 3분을 다뤄볼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저번 동영상에 대해서 매니아님이 너무 영자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영자가 많이 조금 이상했다로 보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밝혀보려고 하고요. 이번에는 영식의 눈으로 한번 사태를 해석해 볼게요. 저번 시간에는 영자의 눈으로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영식의 눈으로 왜 영식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영철 아저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어느 정도 영철과 정숙은 결말이 좀 정해져 있긴 했죠. 제가 1화 때 그 처인사 선생 때 영자 앞에서 개다리 춤을 추면서 뭐 짜장면 안 먹고 해줄 거요 라는 말을 계속 한다거나 영철이 빌런 발언을 계속 한다고 언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정숙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자,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하고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철은 징조가 있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숙과 상철 그리고 영호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심리 그리고 세계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정신분석 매니아와 여러분 함께하였습니다.